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는 동네에서 1,000원 빵집을 운영한다. 몇 가지 품목은 직접 구워서 판매한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새벽 5시 반이다. 2025년의 겨울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오븐을 켜는 순간 작은 가게 안은 금세 따뜻해진다. 반죽을 치대고 발효된 빵을 하나씩 꺼내 팬에 올리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튼다. 우리 가게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간판도 바랜 지 오래다. 하지만 1,000원이라는 가격표는 동네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 출근길 직장인,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러 나온 어르신들까지 하루에도 수십 명이 들른다. 여기 빵은 싸도 맛있어요. 손님들이 건네는 이 한마디는 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다. 나는 그렇게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고 남는 빵은 고아원에 보낸다. 아이들이 빵을 받아들고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 괜히 마음이 벅차오른다. 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다. 병원에서 불임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를 직접 안아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빵을 굽는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다. 가게 앞에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는 남자가 있었다. 정장을 입고 표정은 차가웠다. 며칠째 반복됐다. 들어오지는 않고 계산대와 진열대를 번갈아 보며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처음엔 단순한 손님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의 낮은 목소리에 가게 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앞치마를 고쳐매며 그를 바라봤다. 그날 이후 내 1,000원 빵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가 왜 내 가게를 노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 남자는 계산대 앞에 서서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다. 진열된 빵, 벽에 붙은 기부 영수증, 아이들이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나는 괜히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지역위생유통관리 점검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었다. 매일 청소를 하고 재료도 직접 확인하고 유통기한은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다. 하지만 점검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최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누가 왜 그런 민원을 넣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재료통을 확인하고 조리대 아래까지 살폈다. 작은 가게 안이 갑자기 신문실처럼 느껴졌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재료 거래처, 매일 기록하는 온도 체크표, 기부 내역까지 하나하나 보여줬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는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표를 한참 바라봤다. 1,000원이라는 숫자. 이 가격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다.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동네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빵집이 떠올랐다. 3,000원, 1,000원짜리 빵을 파는 그곳은 늘 한산했다. 우리 가게가 붐빌수록 그곳은 조용했다. 혹시 누군가 불편해하고 있는 걸까? 점검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는 별다른 위반 사항을 찾지 못한 듯 보였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다음 주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손님 몇 명이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봤다. 나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지만 속은 복잡했다. 그날 밤 고아원에 보낼 빵을 포장하며 생각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이었나. 다음 주 그는 예고한 대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류철을 든 직원 2명이 함께였다. 가게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단순한 점검이 아니구나. 그들은 진열대를 비우라고 했다. 판매를 잠시 중단하라고도 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렸다.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던 엄마는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더 아팠다. 그들은 작은 흠을 크게 적어 내려갔다. 배수구 주변 물기, 보관통 위치, 사소한 표시, 누락까지 문제 삼았다. 기준에 어긋난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영업정지 검토 대상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 나는 반박했다. 관련 규정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 같았다. 가게 문에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그날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집에 돌아와도 손에 밀가루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억울함을 삼키는 대신 기록을 더 꼼꼼히 남기고 사진을 찍었다.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가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기 문제 있는 빵집이라던데. 처음엔 1~2명이었지만 어느새 몇몇 손님이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억울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더 일찍 가게를 열고 더 깨끗이 닦았다. 유리창은 반짝였고 조리대는 병원 수술실처럼 정리했다. 그때 단골 어르신 한 분이 계산대에 빵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여기 빵이 제일 믿음 간다.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SNS에 매일 위생 과정을 올리기 시작했다. 온도 기록, 재료 검수, 기부 영수증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다. 숨길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응원, 격려, 그리고 분노. 이 가격에 기부까지 한다고요? 이런 가게를 괴롭히는 건 말이 안 된다. 여론은 조금씩 움직였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최근 동네 상인회에서 우리 가게를 문제 삼는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중심에는 그 프랜차이즈 빵집 점장이 있었다고 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건 증거였다. 나는 거래처 사장님과 상인의 지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모았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우리 가게 매출을 조사했다는 말도 들었다. 1,000원 빵집이 눈엣 가시였던 것이다.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왔다. 합의 보시죠. 낮게 깔린 목소리였다. 가격을 올리면 민원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가격을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끊겼다. 그날 이후 점검은 더 잦아졌다. 하지만 나는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공무원들의 태도, 발언, 지적 사항까지 빠짐없이 남겼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직원이 실수로 말한 한 문장을 녹음하게 됐다. 위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와서요. 그 한 단어가 결정적이었다. 나는 녹음 파일과 자료를 정리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동시에 지역 언론사에도 제보했다. 며칠 뒤 기자 한 명이 가게를 찾아왔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기사로 나갔다. 1,000원 빵집 반복 점검 논란. 기사에는 내가 기부해온 내용도 함께 실렸다. 고아원 아이들이 보낸 감사 편지도 공개됐다. 여론은 폭발했다. 이게 진짜 갑질 아니냐. 착한 가게 괴롭히지 마라. 그제야 점검은 멈췄다.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점장은 상인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나는 조용히 오븐을 열었다. 빵 냄새는 여전히 따뜻했다. 며칠 뒤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 몇 명이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초대했다. 작은 가게 안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중 한 아이가 내 앞에 서서 말했다. 할머니 빵 제일 좋아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이 또 한 번 퍼졌다. 사람들은 우리 가게를 착한 1,000원 빵집이라 불렀다. 손님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억울함은 있었지만 나는 증오 대신 원칙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나를 지켜줬다.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반복 점검은 부당했다는 결론이었다. 해당 직원들은 경고 처분을 받았고 프랜차이즈 점장은 공식 사과를 했다. 나는 공개 사과 자리에서 짧게 말했다. 저는 그냥 정직하게 장사했을 뿐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 하지만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빵을 구웠다. 진짜 복수는 더 잘 되는 것이니까. 가게는 전보다 바빠졌다. 나는 기부 금액을 조금 더 늘렸다. 어느 날 아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저 나중에 여기서 일해도 돼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어쩌면 나는 이미 많은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제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작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가게가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이 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2026년 겨울이 다시 깊어졌다. 나는 여전히 새벽에 오븐을 켠다. 1,000원이라는 가격도 그대로다. 대신 가게 한쪽 벽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다.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린다. 무너질 뻔했던 순간, 포기하지 않았던 선택. 정직은 느리지만 결국 이긴다는 걸 나는 내 가게에서 배웠다. 오늘도 빵을 굽는다. 누군가에게는 간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빵.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작은 1,000원 빵집이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문을 여는 순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